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제가 에어컨이 저쪽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무려 2주가 걸린답니다. 네, 14일 날이나 돼야 뭐 수리가 가능하다. 여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에 방송을 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어제 야간하고 퇴근하자마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참 힘들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에어컨 없이 선풍기 갖고 그래도 다 살았는데, 그쵸? 옛날에도 되게 더웠는데 하긴 뭐 냉장고 없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참 반찬을 그때그때 해먹어야지, 안 그러면 맨날 상하잖아요. 여름에 주부들이 참 힘들었겠어요. 그쵸?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메신저가 하나 왔는데, 제가 사실 메신저를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메신저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딱 봤더니 저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디 사시지 않아요? 뭐 이런 거가 딱 언뜻 보여. 그래서 우리 동네인데? 그래서 이게 봤더니 본인이 어디 가다가 길에서 어느 부분 어디 역에서 어디 이렇게 가는 그 길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우리 동네야. 그리고 내가 잘 다니는 길이에요.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답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 이제 아마 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셨나봐요. 제가 길에 지나가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가서 혹시 했대요. 근데 맞은 거예요. 그게 나야. 어머,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도 아니고 이제 내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쪽에 제 얼굴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정말 저를 알아보신 분이 계시고 길에서 저를 알아봤다는 게 진짜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해지면 진짜 길에 슬리퍼 신고 생얼로 다니기도 참 민망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신경 쓰고 다녀야 되겠다. 누가 볼지 모르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노출하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누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노출한다 자체가 있잖아요. 막 어떤 느낌이냐면, 막 벽에 이게 벽보나 유명 연예인 사진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고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맹구 표시하고 막 이빨도 막 이렇게 막 까맣게 해놓고 막 이렇게 낙서하고 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인한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체는 마치 막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려놔도 될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제 얼굴을 노출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네, 그래서 다행히 저를 알아봤다는 사실은 화면이나 실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퇴근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분위기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빗소리 들으면서 방송을 해야지 근데 비가 그쳤어. 좀 자고 일어났더니 비가 그쳤어요. 자, 오늘 제가 사주 상담을 해드릴 분은 아가씨인데, 사실은 이렇게 좀 몇 분이 계시긴 해요. 봐드릴 분이. 근데 그렇게까지 상담을 할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봐주세요 하는 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을 제끼고, 이 여성분이 저에게 사주를 꼭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용상 봐드려야 될 것 같은, 이분은 아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제 방송 중에 해드릴게요 답변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난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 풀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소문 엄청 낼게요. 가뭄에 단비 같으신 분일 거예요. 야, 이런 말도 해주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게 난 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딱 이미 막 고맙다는 말을 들어버리니까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사연을 좀 읽을게요. 이분은 노량진에서
올해까지 2년 정도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마 고시 공부하는 아가씨인가 봐요. 자급자족하며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려 하는데 정말 시험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런 사주적으로 고민이 된대요. 작년에 사주에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네, 어정쩡한 삶을 살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활발하고 다른 것도 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막상 저 말을 들으니 고민이 되네요. 자, 두 번째 고민은요, 연애인데 먼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난대요. 근데 아픈 사연이 있어서 지속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좀 전에 제가 펴서 이렇게 봤는데 어머? 왠지 모르게 나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사주예요. 내 사주랑 비슷한 사주야. 그래서 어머, 나랑 너무 비슷한걸? 혼자서 설마 나랑 비슷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물론 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좀 비슷한 흐름이야. 비슷한 흐름인데 나보다 나아. 결론은 나보다 나으면 되니까. 네, 이분도 굉장히 그 감성 기복이 좀 있고요. 되게 좀 여성적이라고 할까? 은근 애교도 있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어머, 저랑 조금 틀려요. 나는 뭐 애교가 많고 그런 거 아니고 이분은 좀 애교가 있을 확률이 좀 있고 그리고 몸이 약간 약해요. 신약하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지 된다,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공부는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뭐 선생님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좋아. 근데 이제 공무원 이건 이제 관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관이 상승이 좀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운을 봤어. 근데 올해 운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년이 안 좋아. 차라리 내년이 별로고 올해가 나아요. 올해가. 그래서 올해 공부가 좀 될 건데 가을쯤 되면 좀 될 건데 막 이랬는데 이제 시험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좀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공부 쪽은 괜찮아요. 공부 쪽은 딴 건 몰라. 하여튼 공부 쪽은 괜찮은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운은 또 관운이에요. 26세에서 32세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이분은 신약하니까 공무원 쪽을 하더라도 행정직 쪽이 맞겠죠? 이렇게 사무직 같은 거. 예, 그런 쪽이 맞거나, 뭐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하는 거 좋은데 관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한 막 관이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냥 조용히 그냥 구급 공무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만약에 좀 더 하셨으면은 뭐 선생님 뭐 그런 거 수학 선생님 내지는 뭐 음악 선생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남자는 조금 늦게 만나세요. 이게 뭐 지금도 뭐 아주 이른 건 아니지만 이게 남자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사주야. 네. 이게 결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문제가 꼭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이 사연에 남자를 만나면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있어요. 왜냐면 관에 지금 화해살도 붙어 있고 내가 만나는 남자는 문제가 좀 있어. 어떻게 그것까지도 나랑 똑같니? 참네. 이제 내 보면서 내 사주야. 내 잘못 봤나? 막 이랬어. 비슷하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산 언니가 얘기를 해준다면 이런 경우는 결혼을 늦게 하세요. 늦게 하고 좀 남자를 많이 사귀고 헤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골라요. 네, 이게 좋은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주야. 좀 그래요. 좀 나를 속삭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좀 아픈 사람이거나 신체가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모든 상황이 좀 어렵거나 뭐 하여튼 좀 그런 문제거리를 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나중에 만나는 남자는 그래도 뭐 성격도 점잖고 좀 믿음직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공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인연이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 그런 사람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의 사주를 보다 보니까 엄마하고 인연은 깊네요. 그래서 엄마 덕은 좀, 이렇게 부모 덕은 좀 볼 수 있어요. 뭐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어떤 건 있어요. 참, 작년에는 돈 좀 많이 쓰셨겠네. 돈 많이 나가는 해였어요, 작년에는. 예, 그리고 돈이 잘 안 모여,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면 나에게 들어온 돈이 잘 안 모여요. 관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약간 돈을 이렇게 규모 있게 잘 못 쓰는 스타일? 예. 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서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막, 왜냐면 사주 너무 비슷해가지고 나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뭐 운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학창 시절에는 17에서 25살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게 잘 다녔을 것 같아. 예, 괜찮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거나 남자를 만나면 29이 참 좋아요. 29에 29 운이 되게 괜찮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만약에 지금 만난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약간 좀 헤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마찰이 있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운적으로 보면은. 근데 공부는 올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올해 운 괜찮은데, 내년이 오히려 더 별로예요. 올해 봐야지. 올해 연말, 뭐 연말도 괜찮고, 하여튼간 올해는 그래도 가을부터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안 되면 네, 그때는 뭐 다른 걸 생각하시더라도 올해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시험 보세요. 네, 올해 운이 그래도 따라주는 편이야.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드릴게요. 참 이게 아직 27이시거든요. 아직 창창해. 아직 창창하고, 저는 27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리고 26에서 32살에 만나는 남자가 인연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공망이 맞아버리면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헤어지는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남자랑 오래 간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게 그냥 액땜이려니 하고, 나중에라도 뒤에 만난 남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45세 이후는 괜찮아요. 그 이후로 후반전이 괜찮아, 전반전보다. 그래서 이분도 뒤에 가서는 그래도 조금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참. 예. 더 이상 궁금한 게 뭐 있었지? 아까? 시험하고 연애운이죠? 예,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드렸네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라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결혼들을 워낙 늦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결혼하세요. 좋은 사람. 정말 좀 오래 사귀고 한 1년 이상은 사귀어야 돼요. 1년 갖고 잘 몰라요. 1년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기간이야. 우리 딸이 되게 현명해. 어린 것이 나한테 자기는 연애를 최소 1년 이상은 하겠대. 2년에서 3년을 해야 된대 자기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딸이 얘기한 거예요. 1년은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1년이 넘어서 뭔가 이제 그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하면 본인의 모습을 계속 보일 거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냥 이게 그 10대 머릿속에 나온 얘기인가 싶어. 저는 굉장히 좀 속전속결 스타일이에요. 감성이 너무 앞서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이게 좀 지내다 보면 이제 장점만 계속 보이잖아요.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타입이라 저는 면접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다 괜찮아, 다. 이게 나는 안 돼. 이게 잘 이렇게 그 사람 파악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아. 다 좋게 보여. 그래서 남자를 사귈 때 처음부터 너무 내가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 딸 말대로 2년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단점이 막 보이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어머 저런 면이 있다니 막 이러면서 이게 참 치명적인 단점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1년 이상은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참 그 옛날 분들은 그래도 다 참고 사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만난 지 보름 만에 중매에서 소개한 지 보름 만에 결혼을 하셨다는 애정도 없고 3번 만나고 결혼했으니 난 되게 신기해. 어떻게 3번 보고 결혼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잘 사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 참고 살았지만 참고 산다 이게 가능한 세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못 참잖아요. 나는 막 너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결혼 생활이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감당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자식을 위해 산다 막 이런 건 지금 안 통하는 세대인 것 같아. 자식은 엄마가 불행한 걸 원치 않아요. 엄마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아이한테 막 심어주면서 그렇게 살고 아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헤어진다고만 또 아빠의 부재, 엄마의 어떤 그 무능력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에게 좀 상처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 어떤 거가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이분은 사주가 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약간 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우는 별로 좋지 않지만, 관은 약해요. 관은 별로야. 그치만 그래도 인수가 좋잖아. 나를 도와주는 그 인수랑 이게 다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내가 원해서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는 있어요. 직장도 가질 수는 있어. 이제 올해 안에 좀 결정하시고 이제 내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아마 고민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내년에 27살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네, 지금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17, 25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때가 좋았을 거야. 대운 보니까 좋더라. 어떻게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었어요. 뭐랄까, 학교 생활을 재밌게 했달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대운이 되게 좋았거든요. 집안 환경이나 모든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주변에 어떤 내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되게 좋았어. 뭐 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참 되게 좋았는데, 내가 운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20살 후반 28부터 내가 운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계속 운이 안 좋았어. 안 좋고 뭐 하여튼 힘든 일도 되게 많았는데 26살까지만 해도 27살까지만 해도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워낙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인 면도 있지만 그때 당시 모든 게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게 운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만화를 그렸던 시절인데 만화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뭐 잡지사나 단행본 같은 데도 계속 연재를 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되게 풍족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또 많거나 주변에 인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고,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내 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미모가 출중해 막 꽃이 피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막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막 자신감에 굉장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내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어.
잠을 자려고 저녁에 누우면 아, 너무 행복하다.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으니까, 내가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예전에 진짜 나 자면서 되게 행복하다. 내일 빨리 자고 내일 왔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과연 요 최근에 한 적이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누워서 자려고 누우면 아휴,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아, 나 내일 뭐 할 일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루를 맞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걸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운이 좋아서 그래요. 막 에너지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줬고, 그때는 이렇게 좀 모든 면에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었으니까, 그게 이제 운이 따라주면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잘 되고. 근데 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28살 때 연애에 되게 한번 실패를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라는 것보다는 최초의 배신이었어. 26, 7, 8이구나. 8살 때. 그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때는 진짜 짧은 연애에 6개월 사귀었나? 6개월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결혼을 할 여자가 있는, 그러니까 결혼식 할 그 날짜 다 잡아놓고 약혼녀가 있었던, 그런 걸 속이고 나를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6개월 후에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헤어지면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때 방황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뭐 엄청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내가 막 자존심이 엄청 상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막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처음 당해보는 진짜 뒤통수 맞는 그런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뭐 돈을 빌려서 못 받고 이런 배신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8살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막 출판계도 안 좋아져서, 제가 만화를 그리는데 막 출판사가 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일이 점점 주는 막 그런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막 굉장히 일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어떤 애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지. 사람은 항상 이게 굴곡이 있어. 한참 잘 나갔던 나의 20대 중반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진짜, 아유 진짜 그랬죠. 근데 그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서 28살 그때 그 기점으로 해서 내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되게 웃긴 게, 꺾이면서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그때 막 엄청 먹었거든요. 먹고 그때 갑자기 왜 새우깡에 그렇게 삘이 받았는지 몰라. 새우깡을 막 2개씩 복용을 했다니까, 3개월을. 근데 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쇼크를 받고 스트레스성 폭식 같은 어떤 그런 막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살이 그때 10kg가 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말랐었거든. 한 48kg 막 이랬을 때거든요. 근데 한 10kg 쪘어. 막 거의 뭐 60kg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나중에 살을 이제 다시 운동하고 빼고 그랬는데, 그때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말 안 좋아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살면서 기복이 다 있다는 거. 근데 무사히 그 시기를 이제 넘기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운이 그렇게 따라주진 않았어. 그리고 남자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갖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뭐 술방을 하든 뭘 하든 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뭐 내가 처음 이제 첫사랑 했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주상도 찾아보고 하는데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내가 왜 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이분도 사실은 남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우여곡절을 좀 겪어야 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사주상. 에휴.
이건 진짜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네, 지나간 얘기인데, 나이대가 지금 27, 8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슷하게 그때가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결혼은 뭐 모든 사람들이 정년기에 하긴 하지만 늦게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떠밀려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떠밀려서 간 경향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막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뭐 하여튼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이었는데, 정말 결혼 너무 하기 싫었어. 결혼식 자체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싫었어. 결혼 날짜 다 청첩장 다 찍고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막 결혼이란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결혼하기 싫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 결혼식 바로 전날 이렇게 잠자려고 누웠는데, 차라리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라도 나서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식장에 못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나에게 결혼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좋았던 기억이 아니었던. 네, 그래서 참 그때는 마치 해야 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안 했으면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걸 만회하려고 막 그걸 참아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차라리 그냥 안 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막 결혼 꼭 해야 되나 막 이러면 꼭 그건 아니라는 거고, 정말 막 결혼하는데 막 행복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뭐 그거는 뭐 저만 그런 거지 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정말 결혼할 때 엄청 행복하게 결혼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사주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랑 비슷한 분이 있길래 그치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보단 사주 좋으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성향이나 성격도 약간 비슷하다,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오늘은 비도 오는데, 옛날 얘기도 좀 제가 좀 좋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도 오는데 헤어진 그 배신의 아이콘 그 남자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지네요. 괜히 얘기했다. 좋지도 않은 얘기.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죠. 네,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그래, 나도 잘 살고 있어. 보통 결혼할 뻔하다가 서로 사랑했는데 헤어진 남녀가 한참 만에 길에서 만났을 때 한쪽이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났을 때, 남자는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굉장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대요. 왠지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이 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남자 되게 초라한데 여자는 초라할 때 여자가 그 남자를 봤을 때는 속으로 다행이다.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약간의 공감은 가긴 가는데 나도 생각해봤어. 나도 그럴까?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둘이 너무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 같으면은 보면 안쓰럽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배신을 했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속으로 컵봐. 잘 됐다. 그런 나쁜 마음을. 참네.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어쨌든 뭐 내가 싫어서 가든 어쨌든 나랑 안 좋게 헤어지든 잘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보단 나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았으면 어디 가서라도 잘 살고 그래야지. 뭐 나랑 어차피 인연이 돼서 있었던 사람인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 내 마음도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나도 편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거든요. 빨리 이렇게 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해요. 간 사람,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뭐 욕하고 증오해봤댔자 나만 손해고 내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니까, 갈 사람은 어차피 뭐 인연이 다 돼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죠. 그게 참 이제 그거는 이제 둘 다 합의하에 헤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뭐 나는 그 사람 너무 아직까지 못 잊고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딱 그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그게 이게 참 더 되게 오래가고 힘든 것 같아요. 서로 합의하에 그냥 헤어지자 그럼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막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쪽에선 이미 끝내자 딱 그러고선 돌아서면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수습하기가 그게 참 힘들지. 자, 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친구들이 그런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언니가 경험을 토대로 들은 거에 토대로 조언을 많이 해줄게요. 네, 고민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언니 얘기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고민 있거나 힘들면 주변에 나이가 좀 있는 언니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언니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 사람의 그 의견을 듣다 보면은 좀 정리가 돼. 도움도 되고. 저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 아는 이제 몇 그 언니들한테 좀 내가 혼자 결단하거나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은 도움을 받을 때가 좋더라고요. 저는 동생보다는 아는 언니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니들. 그러니까 나이 좀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역시 나이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뭐가 낫더라도 좀 나아.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 배울 것도 있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결단력도 굉장히 좀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그리고 현 어떤 상태에서 대처하는 법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툭 던져서 물어볼 때가 있죠. 가끔 우리 딸도 가끔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툭 질문해. 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걔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데 그게 정답일 때가 있어. 참 야,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그런 거를 듣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다못해 고민이 되면 화인 상담실에다가 카톡 플러스에다가 고민을 올려주세요. 그게 꼭 생년월일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지금 고민을 얘기하면 만약 그게 꼭 그 사주를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만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내가 경험상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무 힘들면 얘기해. 뭐 예를 들면 뭐 어저께 사귀던 몇 년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연애 상담만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얘기가 있으면 해주셔도 되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래 공부하세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남자가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공부랑 같이 병행하려면 연애는 사실 지금 안 하는 게 좋지 사실. 근데 2년이니까 들어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이 사주가요, 내가 지금 인시로 봤거든요.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야. 5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인시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인시로 봤다면 이거는 결혼 일찍 하면은 조금 헤어지는 수도 조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귈 때 신중하게, 그리고 이 사람을 오랫동안 내가 품고 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내가 사귀는 남자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좀 있어. 늦게 그래서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아유, 참네. 그래도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까. 그리고 직업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직업, 평생 가는 직업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또 중요한 지금 시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쪽에 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후회 없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비도 그쳤고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됩니다. 더 죽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물론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페이스북도 취미로 간간히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방송하는 거를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정말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내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걸 올리고 내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막 굉장히 진심으로 굉장히 모니터링도 잘 해주시고 이번 방송은 어쨌다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도 주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또 많은 모르는 분들에게 또 이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오늘도 저희 즐거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제 가능하면은 제가 자주자주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기다려 주시고 구독할 때마다 내가 부딪히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독 79분. 참 감사합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79분.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페이스북 친구분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